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김성수님이라고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올려주신 글인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물리 문제예요. 전기가 흐르면 열이 나잖아요. 누구나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오늘은 그 열이 정확히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질문이에요. 저항이 15민 도체에 1암페어의 전류를 10분간 흘렸다면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딱 들으면 뭐랄까 학교 물리 시간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그 수많은 전기기기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가끔 왜 그렇게 뜨거워지는지 그걸 이해하는 열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답을 찾는 걸 넘어서요. 이 계산 뒤에 있는 그 줄의 법칙이라는 중요한 원리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왜 이런 계산이 특히 전기 분야 전문가들한테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수식 너머에 있는 그 실용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가 보죠.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럼 먼저 문제 조건부터 다시 명확하게 정리해 보죠. 저항, R이라고 하죠. 이게 15밈. 전기가 얼마나 흐르기 어려운가,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류, I, 이건 1암페어, A. 전하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흘러가느냐, 그 양이죠. 시간 T는 10분, 이 전류가 이 저항을 통해서 꾸준히 흘렀다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발생하는 열량, H인데 이걸 킬로칼로리 단위로 구해야 해요. 그냥 칼로리도 아니고 킬로칼로리. 네. 그리고 참고로 원래 블로그 글에는 선택지도 있었어요. 1번 0.64, 2번 1.44, 3번 4.46, 4번 6.24. 우리가 계산해서 이 중에 하나랑 딱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줄의 법칙입니다. 이게 19세기에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그분이 전기에너지랑 열에너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실험으로 딱 증명해내셨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뭐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전기 에너지가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열 에너지로 얼마나 바뀌는지 그 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공식이 바로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 H는 0.24 곱하기 I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T 이거죠. h는 0.24 i제곱 rt. 와, 공식 자체는 뭐랄까 좀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각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실수가 없겠죠. 하나씩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I, 이건 전류의 세기를 뜻하고요. 단위는 암페어를 씁니다. 문제에서는 1암페어라고 딱 주어졌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공식에서 이 전류값이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제곱. 아, 최고비요. 네, 그러니까 전류가 만약에 2배가 되면 발생하는 열은 4배가 되는 거고요. 전류가 3배 세지면 열은 무려 9배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왜 전기 안전 같은 거 얘기할 때 과전류를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와, 전류 영향이 제곱으로 커진다니 그 점 정말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R은 저항이고 단위는 옴이죠. 물질마다 전기가 뭐 잘 통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 통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 여기서는 10옴으로 주어졌고요. 저항이 크면 당연히 열도 많이 나겠죠. 맞습니다. 공식 봐도 딱 보이잖아요. R값이 H랑 정비례 관계죠. 저항이 2배 커지면 열도 그전 2배 더 많이 나는 겁니다. 전열기구들, 뭐 전기장판이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 보면 일부러 저항이 큰 열선을 쓰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아하, 반대로 우리가 전기를 멀리 보내야 하는 송전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전력 손실을 줄여야 하니까 저항을 가능한 한 낮추려고 하죠. 그래서 구리나 알루미늄처럼 전기 잘 통하는 금속을 쓰는 거고요. 그렇군요. 용도에 따라 저항을 조절하는 거네요. 그럼 다음 T, 이건 시간인데 여기서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에서는 10분이라고 주어졌잖아요. 네, 10분. 근데 이 공식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표준 단위는 초예요. 초. 아, 분이 아니라 초군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분을 초로 바꿔서 계산해야 합니다.
10분이니까 1분이 60초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60 해서 600초가 되는 거죠. 600초. 네, 600초. 이 단위 변환을 만약에 깜빡하고 그냥 10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완전히 엉뚱하게 나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와, 진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네요. 물리나 공학 계산할 때 단위 통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니 여기서 딱 걸리기 쉽겠어요. 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뭐랄까, 서로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이 대화하려면 통역이 필요한 거랑 똑같아요. 시간 단위를 초로 딱 맞춰줘야 공식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은 꼭 초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식 맨 앞에 붙어 있는 0.24라는 숫자는 뭔가요? 이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거죠? 아, 그거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바로 변환상수 컨버전 팩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변환 상수요? 네. 그러니까 i제곱 RT 이걸 계산하면 전기 에너지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위가 줄, J예요. 아, 에너지 단위 줄. 네.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열량이잖아요. 보통 열량 단위는 칼로리, CAL을 쓰죠. 줄하고 칼로리는 둘 다 에너지 단위는 맞는데 정의가 좀 달라요. 1칼로리는 물 1g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고요. 이걸 실험으로 계속 측정해보니 1줄의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때 약 0.24칼로리 정도가 되더라. 이걸 알아낸 거죠. 오. 더 정확하게는 1칼로리가 약 4.184줄이라서 1줄은 대략 1 나누기 4.184 하면 0.239 정도 되는데 보통 계산하기 편하게 0.24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0.24를 딱 곱해주면 계산 결과가 바로 칼로리 단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죠? 아하,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단위인 줄을 열 에너지 단위인 칼로리로 바로 바꿔주는 뭐랄까 마법의 숫자 같은 거였군요. 0.24. 그럼 이제 모든 조각에 다 맞춰진 것 같아요. 공식 H = 0.24 i제곱 RT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번 대입해보죠. H는 0.24 곱하기 전류 I가 1A니까 1A의 제곱 곱하기 저항 R은 10옴 곱하기 시간 T는 600초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1의 제곱은 뭐 그냥 1이니까 H = 0.24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600 이거죠. 10에다 600 곱하면 6000이고요. 그럼 H = 0.24 곱하기 6000이네요. 이거 계산하면 1440 나오는데요. 맞나요? 단위는 칼로리, CAL 맞죠? 네, 정확합니다. 계산 결과는 1440칼로리 딱 맞아요. 그러니까 10옴짜리 저항의 1A 전류를 10번 동안 흘려보내면 1440칼로리만큼의 열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 1440칼로리? 근데 잠깐만요. 문제가 열량을 킬로칼로리 단위로 물어봤었어요. 그쵸? 아, 맞네요. 킬로칼로리. 저희가 구한 건 그냥 칼로리 단위고요. 여기서 또 단위 변환이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았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킬로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1000배를 의미하잖아요. 네, 킬로미터, 킬로그램 할 때 그 킬로. 그렇죠. 1km가 1000m인 것처럼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랑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한 1440칼로리를 킬로칼로리로 바꾸려면 그냥 1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아, 1440 나누기 1000. 그러면 1.44가 되네요. 아, 최종 답은 1.44 킬로칼로리입니다. 아까 그 선택지들 다시 보면 2번이 1.44였어요. 네, 블로그 글에서 제시한 정답이랑 딱 일치하네요. 네, 계산은 아주 정확하게 잘 끝났습니다. 1.44킬로칼로리. 근데 이 1.44킬로칼로리라는 숫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열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숫자만 봐서는 좀 우리가 보통 1킬로칼로리가 물 1kg, 그러니까 1리터 정도 되는 물의 온도를 1도씨 올릴 수 있는 열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44킬로칼로리면 대략 물 1.44리터의 온도를 1도씨 올리거나 아니면 뭐 물 144g 정도를 10도씨 정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열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확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전류 1A랑 뭐 그냥 적당한 저항 15옴,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10분인데도 이 정도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꽤 열이 나네요. 근데 이 주례 법칙 계산이요. 단순히 뭐 전기기능사 시험 문제 푸는 거 말고 실생활에서 좀 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시켜 본다면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주례 법칙이라는 게요. 사실 현대 문명의 아주 기반이 되는 기술, 바로 전기를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거든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로는 역시 전열기구들이죠. 전기난로나 헤어드라이어, 전기다리미, 토스터 같은 것들. 이건 뭐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항이 높은 열선을 써서 주례 법칙에 따라 열을 많이 만들어내는 장치들이잖아요. 설계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의 열을 얻으려면 저항값을 얼마로 하고 전류를 얼마나 흘려야 할지 이걸 다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맨날 쓰는 전자기기들 발열 문제예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오래 쓰면 뜨거워지잖아요. 아, 네네. 엄청 뜨거워지죠, 가끔. 그것도 바로 이 주례 법칙 때문입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세 회로들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이 각각 조금씩 저항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류가 막 흐르면서 열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을 제대로 밖으로 빼주지 못하면 기기 성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고장나기도 하니까 그 방열 설계, 뭐 히트싱크나 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이때 발생하는 열은 사실 원하지 않는 열인 거고요. 아, 원치 않는 열. 그렇죠. 세 번째로는 전력 손실 문제도 있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 집까지 보내잖아요. 그때 쓰는 송전선도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네, 없을 순 없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열이 발생하면서 에너지의 일부가 중간에 사라져 버려요. 이걸 보통 I제곱 R 손실, 줄 손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손실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을 줄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전압을 아주 높여서 수십만 볼트까지 보내요. 그러면 같은 전력을 보내도 전류 I가 작아지니까 I제곱 R 손실이 확 줄어들죠. 아, 그래서 송전탑 전압이 그렇게 높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 근처에서 다시 220볼트로 낮춰서 쓰는 거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다 이 주례 법칙이 적용되고 있었네요. 그냥 우리가 뜨거워진다 이렇게 느끼는 현상 뒤에 이런 정량적인 법칙이 딱 버티고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특히 그 전류 제곱이 비례한다는 점 때문에 조금만 전류가 잘못 흘러도 열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퓨즈나 차단기 같은 게 꼭 필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퓨즈나 회로 차단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정해진 값보다 더 큰 전류가 흐르면 아예 회로를 딱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다 과전류 때문에 I제곱 R, 즉 발열량이 너무 커져서 전선이 녹거나 불이 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거죠. 이처럼 주례 법칙 계산은 전기 설비의 안전 설계랑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원본 블로그 게시글에 단위 변환 관련해서 링크가 여러 개 달려 있었던 게 이제야 좀 이해가 가네요. 무슨 ASM 유니컨버터, 맷웹 같은 전문적인 사이트 이름도 보이고 나무 위키도 있고 뭐 BTU, 줄, 칼로리, 킬로칼로리 에너지 단위가 워낙 다양하고 또 상황에 맞게 이걸 정확히 변환하는 게 엄청 중요하니까 그런 거였겠군요. 네, 맞아요. 특히 공학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단위계, 뭐 SI 단위계, 미국 단위계 등등 막 섞여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위 변환 능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에너지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줄, J, 칼로리, CAL, 킬로칼로리, KCAL, 또 영국 열량 단위인 BTU, 그리고 전력량 단위인 와트시, WH, 킬로와트시, kWh 등등 정말 다양하죠. 이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환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쭉 따라와 보니까 전기가 어떻게 열로 바뀌는지 그 과정이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 계산 과정이나 주례 법칙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저희는 김성수님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통해서 저항 15옴, 전류 1A,
시간 10분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핵심은 줄의 법칙 공식 h는 0.24i제곱 rt를 사용하는 거였고요. 각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특히 시간 단위를 꼭 초로 바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줄 단위를 칼로리로 바꿔주는 마법의 숫자 0.24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킬로칼로리 단위로 변환하는 과정까지 거쳐서 1.44킬로칼로리라는 최종 답을 얻었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라는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열이라는 물리적인 결과를 우리가 명확한 과학 법칙과 또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정확히 예측하고 또 정량화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자료가 원래 전기기능사 학습 노트에서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랬었죠. 전기기능사라는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전기를 직접 다루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줄의 법칙 계산은 그냥 책상 앞에서 푸는 이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매일 하는 작업,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실용적인 지식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전선에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 이걸 허용 전류라고 하는데요. 이걸 결정할 때도 이 전선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발열량을 계산해야 해요. 과열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또 어떤 공간에 난방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거나 아니면 모터나 변압기 같은 전기 설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 설계할 때도 이 발열량 계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에너지 효율 따지고 전기요금 예측하는 데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 간단해 보이는 H는 0.24 I제곱 RT라는 공식 하나에 사실은 전기 기술자분들의 어깨에 놓인 그 안전과 효율이라는 책임감의 무게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전기 기기들, 그리고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전기를 보내주는 그 시스템 뒤에는 바로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적용하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숨어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파고들다 보니 전기 안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기 설계, 에너지 효율,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책임감까지 생각해 볼 거리가 정말 많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꾸러미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